안녕하세요. SK텔레콤 김유신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AI 스피커에 대해서 두 차시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T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스피커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ICT 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ICT 산업의 발전이 AI 스피커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살펴보겠습니다. 35년 전입니다. 1983년도는 제가 처음으로 PC를 가졌던 해입니다. 이때부터 저는 전자키트라든지 그다음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28년 전인 1990년이 되면서 그 스탠드얼론으로 있었던 PC가 PC통신이라는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1995년도에 처음 인터넷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을 구축했던 나라입니다. 이 화면에 사진에 나오는 분이 전길남 박사님인데요.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개통해서 우리 독자적인 기술로 전 세계 두 번째로 인터넷을 가진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1997년부터는 저는 이제 인터넷 벤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요즘 불리는 벤처들이 시작되었었고 다양한 어떤 인터넷의 중흥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01년부터 저는 무선 인터넷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무선 인터넷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세계에 나타난 것은 1999년부터인데요. 2000년부터 무선 인터넷이라는 게 확산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이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것들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 인터넷이 그 예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애플 아이폰이 나온 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저는 이제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때 아이폰에 대응하는 단말기를 만들려고 해서 리눅스 기반의 폰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부터는 IoT라는 것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PC부터 시작돼서 PC 통신으로 연결되었다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무선 인터넷이라는 것으로 발전되고 그리고 나서 IoT라는 하드웨어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화두가 된 시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알파고가 이세돌 국수와 바둑 대전을 벌이고 거기서 알파고가 이기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볼 아마존 에코라는 스마트 스피커도 3년 전에 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굉장히 짧은 2분 40여 초 정도의 동영상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나면 이런 AI 스피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슈는 글로벌 기업들의 홈비서 서비스 경쟁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앞다투어 사활을 걸고 있는 홈비서 서비스는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을 탑재한 단말기기가 사용자를 다양한 서비스와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음성인식 기술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95% 인식하고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은 대화를 제어하고 주변 정보를 확인해 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단말기기는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실물의 전자장치로 스마트홈 기능과 다양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현재 홈비서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아마존의 에코입니다. 스마트폰과 연동 없이도 음악 스트리밍, 스케줄 정리, 쇼핑, 날씨 검색 등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아마존의 최대 장점인 전자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데요. 구글에서 개발한 구글룸 역시 가상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날씨, 일정, 가전 제어는 물론 최대 강점인 구글 검색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화형 메신저 알로를 접목해 대화 중에도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 더 지능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홈비서 코타나의 인공지능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엑스박스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정된 하드웨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스카이프,
비즈니스 전문 SNS 링크드인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억 명의 활성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M은 지난해 공개된 개인 비서 서비스로 사용자 성향을 분석한 맞춤 정보를 커머스와 연동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 음성인식 스타트업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위트 AI를 인수하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지능화된 검색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가 홈비서 링크와 라운을 접목한 기기를 출시할 예정이며 최근엔 SK텔레콤도 누구를 통해 홈비서 서비스에 동참했는데요. 한국어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탁월하게 앞서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의 홈비서 서비스 경쟁에서 충분히 강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홈비서 서비스의 중심은 PC나 스마트폰에서 점차 거실로 옮겨지고 있고 더 나아가 차량, 직장 등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단말기기 제공자의 역할이 가장 크지만 향후 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드파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홈비서 서비스는 인터넷 홈 서비스 사업과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모두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홈비서 서비스가 만들어낼 새로운 거대 생태계가 모든 글로벌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실을 잡는 자가 미래를 잡는 거니까요.